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 오늘 만나주실 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시자 그리고 라이트 대학의 주립대학의 오케스트라로 지휘로 또 섬기고 계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차인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번째 연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세 주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살 때 소아마비를 만나게 되셔서 몸에 장애가 생기게 되셨는데 그래서 9살 때 재활원에 들어가셨어요. 청소년 시기까지. 근데 그때에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오신 여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가르쳐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돼서 1년 만에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생각하고 안 하고 계시다가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기술 배워가셔서 이제 다시 국내에 돌아오셔서 이제 이걸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어떤 분이 너 그냥 음악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 재활원 출신의 네 분이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현악 4중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막 몰입하고 네. 하시다 어느 정도 음악의 퀄리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때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유학 가야 된다 해가지고 테이프를 신시내티 대학에 보내서 대학에서 오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또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연이어서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됐어요. 네. 저 잘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야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막 계획 같은 거 큰 꿈을 가졌다고는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렇지만 그때 제가 해야 될 일 그때 순간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음악가가 돼야지 막 이런 거창한 꿈을 꿨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쭤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어진 것도 어마어마한 스토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생각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도 약간 여전히 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야지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예, 그런 기대나 희망도 뭐 부모님의 막 열성적인 네. 서포트라든지 뭔가 네. 분위기가 돼야 나도 그렇죠. 향해서 뭔가 꿈을 가지고 가는데 그냥 저는 혼자 내팽개친 듯한 네. 그런 엄청난 기회들이 미국까지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 앞길이 음악가로서 희망이 있다. 네. 뭘 이뤄볼까 이런 생각은 별로 못했어요. 그렇다고 좌절한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 네. 이제 처음에 신시내티 대학을 다녔고 네? 거기서 이제 4년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러 거기 또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해 연결해 주셔서 또 예, 적절한 분이 나타나셔서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뉴욕에 가서 정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뉴욕에 가서 이제 그때는 결혼도 했거든요. 아들도 하나 이제 태어났고 그래서 뉴욕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뉴욕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겁 없이 그래가지고 참 뭐 일단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도 있으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여튼 뭐 굶지 않고 살 정도로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있는 중에 뭐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또 기가 막힌 스토리에서 제가 대전에 다시 오게 됩니다. 대전 시립교향단 악장으로 오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6년 동안 대전에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고향으로 와서. 야, 그게 저의 첫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취업을 그때 처음 하신가요? 그때 대전 극동방송에 명곡의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1년 동안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러셨구나.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대전에 와서 6년을 지내고 다시 제가 미국에 가게 됩니다. 가서 박사학위를 할 때 제가 이제 G로 박사학위를 공부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여기부터 스토리가 길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몇 군데 했습니다. 아하. 근데 지휘자로요? 아니요. 바이올리니스트로. 바이올린 오케이. 멤버로요. 네. 그래야지 영주권도 받고 네.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네. 그렇다고 막 굉장히 좋은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웬만한 오케스트라를 오디션 했는데 네. 너무 경쟁자가 많고 실력이 너무 많아 좋아서 네.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1년을 제가 직업도 없이 네. 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아들이 둘 태어났고 네. 이제 가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해서 네. 제가 제 친구 중에 네. 한국인 친구 중에 치과 치공 네. 그 덴탈 테크니션이 기술자가 있었어요. 네. 나보고 그러지 말고 이 기술을 배우면 어떠냐. 아하.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네. 제가 나름 독한 마음을 먹고 네. 안 되겠다. 음악은 포기해야 되겠다. 아. 잡이 없으니까. 그렇죠.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예, 가정으로서. 언제까지 내가 학생으로 예. 유지할 수도 없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다. 음악을 포기하자. 저도 나름 독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음악을 포기하면 앞으로 나는 클래식 음악은 이제 듣지도 않을 거고 아. 이렇게 정을 떼기 위해서 예.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치과 기용을 배우려고 예. 했는데 예. 그때 당시 이제 1년간 노르면서 예. 제 생에 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직업도 없으니까 시간도 있고 예. 새벽 또 기도가 저절로 되는 상황이죠. 뭔가 마음이 간절하고 그러니까요. 새벽 기도를 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나간 적은 있어도 예.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간 적은 처음이었어요. 예. 저희 집사람은 물론 새벽 기도를 잘 예. 나가는 사람이라 저는 안 나가. 그래서 하여튼 집사람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제 집사람이 오케스트라 오디션은 이제 그만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력이 나는 안 된다. 예. 너무 경쟁자가 심하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제 집사람이 얘기하기를 교수는 어떠냐 그래서 저는 교수를 자리를 생각하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아, 없거든요. 오케스트라 생각하셨지 단원이 되는 걸 생각하셨지 학교에 가는 건 생각 안 하셨군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문득 꺼내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 갔다 오는 사이에 그러면서 교수는 어떠냐 그래서 어쩌면 교수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아, 경쟁이 경쟁적으로 예. 오케스트라는 실력들이 너무나 그렇죠. 뛰어난 사람들 내가 예. 경험을 여러 번 했으니까 예.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컴퓨터를 제가 어느 날 보는데 예. 이 라이트 주립대학 교수 모집 공고가 아. 딱 컴퓨터 화면에 떴어요. 예? 저는 그걸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기적적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떴어요? 예, 떴는데 떴어도 예. 그게 뭐냐면 job description 예.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 예. 바이올린 할 줄 아는 사람, 예? 현악 사중주를 할 줄 아는 사람, 어머나. G를 할 줄 아는 사람 딱딱딱이네요. 세 가지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문거든요. 아하. 저는 전에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게 제 눈앞에 딱 보인 거예요. 아하.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교수 모집에 응모해 볼까 예.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도 모르게 그 어플리케이션 그 준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준비를 하고서 아무튼 다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7개월이라는 심사 기간에 걸쳐서 네. 나중에 보니까 83명의 지원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오, 83대 1이에요. 83대 1은 나중에 3명을 네. 파이널리스트로 해서 캠퍼스에 네. 초대를 해서 예? 저는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예. 야, 이 정도면 나도 대단하네. 예. 이번엔 떨어질 건 분명하고 하지만 3명까지 간 게. 예, 다음 나도 한번 교수 다시 파이널리스트까지 해봐야 가게. 되겠다. 아하. 다른 대학에 또 해봐야 돼. 이런 예. 자신감을 얻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아하.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다 지나고 제가 한 명에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야. 그래서 예.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우리 차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한 게 차 교수님이 뭘 이루어내려고 결심한 거 별로 없네요. 제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평생 함께 한 거는 사실 그 장애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구나라는 장애를 가지고 사셨는데 그 생각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내가 할 거야라는 걸 계속 보여주셨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최근에 어디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제게 차인홍 교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는 꿈을 꾼 적이 없고 그러니까요. 꿈을 내가 꿨으면 내 꿈은 너무나 약한 그렇죠. 사소한 꿈이었을 텐데 내가 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저를 이끌어줬고 솔직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남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지만 누군가에 그냥 떠밀려서 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분들을 하나님이 그게 보내주시고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것을 아, 무슨 어떤 근거로 얘기하겠습니까? 기독교 방송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 저를 그냥 일을 만들어오면서 그냥 막 끌고 온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절절절 끌려서 여기까지 온 듯한.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차인원 교수님은 꿈이 있으십니까? 보다 차인원 교수님은 또 다음에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꿈이 아니라 믿음이네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나는 내년을 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이 계산과 그 예측은 늘 제한돼 있는데 넘어서 일하셨으니까. 예.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예. 제가 2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는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휘자가 쓸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누구 정치하는 분을 압니까? 누구를 압니까? 교수님은 상상도 못했었을 하고 텐데. 싶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건 나도 하고 싶은데 생각해본 적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이뤄내야지 안 해잖아요. 행정부 장관 초청으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제가 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런 일까지 제 삶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고 제가 지금 흥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첫 시간부터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나는 그런 거 꿈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했는데 늘 언제나 그 상황을 넘어서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를 올곧이 그것만 오롯이 그 얘기만 쭉 해주셨네요.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 시스템을 아시겠지만은 이제 6년째 되면은 그 종신 교수 심사를 합니다. 저랑 같이 임용된 교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고 영어 잘하고 저보다 다 박사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장애인이시고 당연하죠. 저는 가서 영어도 언어를 하고 솔직하게 제가 영어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뭐 음악적으로 실력은 뭐 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저에게는 불리한 마이너리티인데 6년째 심사하는데 그분들은 짐 싸고 학교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종신 교수에 패스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잘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될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또 일을 하시니까요. 근데 그 6년 사이에도 정말 학교에서 저를 인정할 만한 매년 큰 일들이 저에게 업적이 있었어요. 기회들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패스가 된 거지. 뭐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를 패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대로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셨을 뿐인데 그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짧습니다. 또 해주세요. 또 와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4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신 우리 교수님의 삶 속에 신실하게 계신 하나님이 또 기대하시는 처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라이트 주립대학교 오케스트라 교수님으로 또 지휘자로 일하고 계시는 차인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